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래스 진행하는 정금 방송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매주 지금 2월 말부터 일요일 날 3월 투자 전략, 정시 전망 이런 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 번째 시간으로 3월 투자 전략 이제 중국이다. 중국 최대 수혜주는 이따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 30분 이내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토마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이토마토가 정금 방송이죠. 토마토 TV 정금 방송입니다. 그래서 투자 클럽 중에 최병훈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유료 회원들 관리하는 유료회원과 관리하는 카페 블로그처럼 투자 클럽입니다. 저는 이제 유료 회원들을 생방송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실시간 리딩 라이브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방송처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해서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문자만 보고 문자가 최종이니까 사고 파는 것은 방송 듣고 하는 게 그렇고요. 저는 알아서 사고 팔고 저희 리딩을 듣고 생방송 라이브라는 문자를 보고도 알아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를 수십 명 가입하고도 여기저기 갔다 하면서 돈을 못 버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회원들 자기 생각. 전문가한테 가입하고 유료로 가면 저희는 장기 투자방입니다. 현물 주식은 장기로 하고요. 매매는 단기 매매라든 단타 매매는 주식 선물로 코스피나 위주로 주식 선물로 하고 코스피 기준 200 내에서 장기 종목을 선정해서 10배 갈 수 있는 추천주 최초 추천해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80%는 코스피 20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 추천하고 12배 올랐고요. 조정받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랠리가 하고 있어서 10배 가도 팔지 않을 때는 거기서도 또 아직 목표가가 가지 않았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념이 일반 전문가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는 거액 자산가를 양성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억이면 10억 최소, 10억이면 100억, 3천이면 3억 요거를 만들어주는 3천 가지고 3억 번다 그러면 물론 2020년도 9월 10월에 가입하시면 21년도 기준으로 1년 만에 2천이 2억 3천 이렇게 되긴 됐는데 다시 내려오면 또 깨먹겠죠. 그죠? 내려오겠죠. 장기는 팔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물 같으면 내려오겠죠. 장기 투자로는 목표 10년 안에 10배는 무조건 지금까지 났습니다. 지금까지 났다고 앞으로 안 난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최초 추천해서 10배 간다면 반드시 갔고요. 50배 100배 간다면 실제로 100배도 갔고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 최초 추천에 아무도 모를 때부터 그 시대에 맞게 해서 맞추는 전문가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 몇 배 이런 건 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지금 2차전지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하죠. 2016년도, 2017년도 초에 상반기까지 2차전지 배터리 가지고 강력하게 10배 간다고 기본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부터 해서 1등 수혜주들은 15년도
저점 기준으로 최소 100배 종목은 한 5개 정도 나온다 그랬고요. 지금은 100배 종목이 5개가 아니라 100배 중 5개 이상 나올 거고요. 200배, 300배 있는 주식이 탄생될 겁니다. 삼성 SDI는 세일업체 초대형주인데 시가총액 그때 30등인가 40등 정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등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2017년도 18년도에 2020년도에 67만 간다 그랬는데 하루 늦게 뭐 맞지 2021년도 1월 2일 날 82만 8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종목들은 뭐 다 목표까지 갔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제 충전 전기차 업체들은 뭐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3월) 투자 전략 중에 이제 중국이다. 제가 지난번에 2월 28일 2월 28일인가 2월 25일 날 26일 날 일요일 저녁 9시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4일이죠. 3월 4일 그 다음에 2월 28일 3월 전략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EPS 코스피의 우리나라 기업의 저점은 1분기라 그랬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1분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은 1분기 지난 4분기가 1분기도 좋아진다는데 1분기 좋아지지 않다. 그래서 2분기부터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도 좋은 거죠. 이미 저점은 시작됐지만 그래도 주간 이미 랠리가 시작돼 있지만 주식 전망에 대해서 주식 전망은 늘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이제 주로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보고 하신 분들 중에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 전문가는 많죠. 숱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있고 리서치를 하는 점 있고 펀드 매니저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거 있고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분석가 플러스 펀드 매니저, 매매, 포트폴리오 운영, 펀드 운영 플러스 방송 플러스 교육, 강의,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여기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 저같이 TV에 소속된 정권 방송, 한국경제TV의 와우넷, 토마토TV의 이토마토, 매일경제가 아니라 이제 MBN, 매일경제골드, 뭐 머니투데이에 있는 이렇게 하는 우리가 저처럼 일하는 사람 제일 최상위에 있는 탑들이죠. 왜냐하면 회원들 수익도 내줘야 되고 딴지 못하게 주식 이익을 계좌를 실제로 내주 본인들이 회원들이 매매하지만 실제로 이 회원들이 따라서 그대로 해서 수익을 내줘야 돼. 분석도 해줘야 되고 종목도 추천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하는지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뭐 전문가 이상 수준이 돼야만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듣고 잘 맞으면 그 전문가를 계속 따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뭐 계속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좀 지나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장 지난 주말장 미국장은 많이 올랐죠. 뭐 오른 것은 뭐 긴축에 대한 완화죠. 결국은 자 먼저 캐나다가 3월 8일 날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에요. 미국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이게 동결을 하면 캐나다가 동결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요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일지를 보면 영국은 실제로 이때부터 2021년도 12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그 15bp. 뉴질랜드 고전에 올랐죠. 여기 2020년 10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때부터 시작했죠. 2022년 작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25 하다가 그 다음 50. 그 다음에 작년도 여름부터는 75, 0.7, 75bp 0.75%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50, 올해 2월달 25, 3월에 25bp로 올릴 거로 지금은 어저께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0.5는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25bp면 예상대로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몇 번 안 올리면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전망들에서 이번 시장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가 또 어떤 긴축 관련된 또 강성 발현하면 좀 올라갔다 빠졌다 그러면서 등락을 하면서 이 3월에 정중동이라 그랬죠. 첫 시간에 조용히 움직이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큰 지수가 폭등하고 이런 거 급등하고 이런 건 없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3월 22일 날 25bp 인상이 예상돼 있다. 예상대로 되면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캐나다는 3월 8일 금리가 동결될 걸로 보이고요. 유로존은 아마 올릴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 일단 동결했는데 한 번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연말에 다시 연말에 내자가 된다는데 이번에 2월달 올렸어야 하는데 미국 금리 차하고 1.25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 있어서 잘 못 올리죠. 자, 먼저 이제 증거 자료를 몇 개를 보면서 저희 의견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라면 판사라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주식을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뭔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사면 내가 다 기업 탐방하고 분석하고 정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처럼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도 아니면 전문가들처럼 증권 전문가처럼 최고의 최상단에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심리, 투자 심리, 차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도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 형성 원리를 알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전문가들도 100% 못 맞추는데요. 올해 애널리스트가 2023년도 전망한 거 90%가 틀렸습니다. 상저하고라 그랬죠. 자신은 늘 미래는 좋고 지금은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가 안 좋으면 지금 상반기까지 작년까지 안 좋으면 23년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좋대요. 전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근거가 이제 경제 지표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투자를 하면서 재판장이다, 판사다 생각해서 어떤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싸우잖아. 이렇게 변론하고 서로 기소. 그러면 난 재판장 이 두 개의 제시한 증거나 여러 가지 변론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정황 증거라는 것보다도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근거 경제 지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시세 형성 원리를 알아야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만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늘 남들 얘기로 어떻게 전문가 얘기를 100% 믿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10배 간다, 아니 1배 간다, 50% 간다, 20% 간다 이래 하면 그것만 믿고 손절서는 전혀 안 믿고요. 지키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러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공짜라 그러니까 유튜브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전문가들 그냥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매만 했다가 아무것도 경영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뭐 하면 거기 보고 있잖아요. 소형주 이상한 막 소형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시세가 못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다 내도 내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항상. 자,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52점. 자, 그럼 올해 이제 중국은 제조업 PMI가 확장 50이 기준선입니다. 여긴 침체고 여기는 확장이 되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확장됐을 때 보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죠? 물론 요 확장선이 있었지만 추세는 안 좋았죠. 21년도, 21년도, 22년도. 자, 22년도 반전에 그지만 여기 갔다가 돌파를 이제 한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보면 차트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저점이 높아진 것처럼 비슷하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확장 왔어. 이게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달도 차이심 제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3월도 그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중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확장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요번에 오늘 하는 자료들은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한 거라서 아주 저도 의견을 동의하고 잘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활용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로.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호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 있어요. 달러 대비 호주 달러가 그 얘기는 우상향. 자, 보면 중국 경제가 그 성장 좋을 때 추세가 갈 때 다 강세로 전환되죠. 약세였다가 지금 강세로 전환되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호주 달러 강세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자기들을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수출이 잘 돼야만 달러 우리나라는 원화잖아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잘 돼야 달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달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를 바꾸니까 원화 강세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미국 달러하고 호주 달러하고 이 호주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달러 수출이 잘 되니까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국제 무역은 호주는 미국 달러로 중국하고 하면 수출하면 그러면 중국하고 수출해서 수출이 잘 되니까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들어 호주 달러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주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호주의 수출이 잘 된다. 호주는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원들이 잘 나간다는 거죠. 어디로 최대 수출국 중국인데 그 중국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중국이 잘 수출 증가, 호주가 수출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결국 반대라면 중국이 수입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강세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글로벌 시장이 돈이 어디로 가냐? 주식형 펀드 플로 주식형이니까 우리나라 간 주식 순이익이 지수대 어디로 가고 글로벌 주식 펀드 플로는 22년부터 계속 정체되다가 최근에 조금 더 우상향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조금 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흥 아시아 주식 펀드는 우상향을 작년부터 계속했죠, 그죠? 그래서 좋아지고 신흥구 아시아. 그 다음에 채권형 오히려 채권은 반대니까 이거에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시아 주식 대만 우리 중국 이런 식으로 외국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계 자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이 주식시장 괜찮다 이렇게 증거 자료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순이익이에요. 2분기 순이익점은 1분기로 개선된다. 자, 2023년도 1분기고요. 자, 22.6, 24.2. 자, 1분기는 22조 6천억, 24조 증가되잖아. 내려갔다. 그럼 여기를 작년 4분기를 증가되는 게 3분기죠. 그래서 3분기가 고점이죠. 보면 좀 줄지만 이 정도 주는 것은 32조에서 30조는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고점에서 이 정도 위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이렇게 나오면 3분기, 4분기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너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요때 사게 됩니다. 여기 3분기 막 좋으니까 막 이때 경제도 좋게 나오면 9월달 10월달 이렇게 사는 거죠. 주식을. 그럼 잠깐 눌림목 줄 때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주식 사 갖고 있다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 딱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난 여기 물렸잖아요. 그죠? 10% 먹었다가 20% 손해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 손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현금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작년 제가 10월 11월부터 10월달 이미 작년 9월에 저점 찍었다. 그래서 10월부터 관련된 앞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사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놨다가 이제 경기 관련주는 아직 모르니까 사지 말고, 그럼 경기 관련주는 언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정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분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그 나왔지만 이제 분석이 1, 2월달 지났으니까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지나면 1분기가 끝나니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재고가 계속 확실히 줄지도 않고, 그래서 반도체가 재고가 확실히 줄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우상향하는 거죠. 미리 고스피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기 순이익을 보면 자, 코스피가 늘어나, 이거 전체 1분기 대비 2분기 순이익 증가한 업종에 늘어나 유틸리티가 가장 개선이 좀 좋고요. 그 운송, HM은 운임료, 근데 작년에 워낙 좀 개선되고, 철강도 좋아지고, 자동차 좋아지고, 반도체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좋아지고, 화학 좋아지고, 조선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죠. 쭉 나빠진 거 은행, 에너지, 유통, 요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계, 통신, 요런 것을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잠깐 한다고. 제가 은행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을부터 계속 파시라 그러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22년도 보세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제 유튜브 보시면 23년도 전망에서 그러잖아요. 태조 이방원, 제가 여러분 태조 이방원이라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중에 이씨만 살아남았네 이랬잖아요. 그죠? 23년도 핵심이다. 2조 태조 이방원 중에 이씨만 살아남았네. 왜 조선시대는 원래 태조는 이성계지만 이방원이 조선을 건국을 모든 걸 기틀어 마련했으니까 근데 이 시장,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씨는 조선시대 왕이 끝없이 이 씨잖아요. 그죠? 얘들은 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씨만 살아남는. 2차 전지는 그냥 추세예요. 그죠?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 우리 투자자들 중에 아직도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부터 시작해서 소재 아무거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즉 배터리 셀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업체를 3분의 1이라도 보유하지 않고 3분의 1이라 매매하지 않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유라는 것은 올랐네, 내렸네, 많이 먹었네, 수익이 나가 또 사가자, 다른 2차 전지가 이거 가야지, 그 생각을 자꾸 하면 뭐가 빠르니? 결국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민이 하나도 1400배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85년도에 불량 부품, 불량이, 반도체 불량이 70% 80% 불량이 났어요. 그죠? 그래도, 그리고 88년도 이익이 3천억 났는데 반도체가, 그럼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 해낼 거다 그렇게 믿고 그 불량 날 때 했으면 저가, 그때 80은 저가 1400배고요. IMF 대비해서는 1140배가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100배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20년 정도를, 88년도가 90년 되면 2000, 한 20, 30년 동안 갖고 있으면 100배예요. 그죠? 직장 들어가서 삼성전자로 100만, 200만 타가지고 20만 치만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들어가자마자 90년대에 내가 200만, 300만 탔어요. 급여를. 그럼 요중에 10만원치만 매달 사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20만이잖아. 120만원 100배면 얼마요?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그때 120만 사고 잊어먹었다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도, 삼성전자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면, 지금 그때 봉급 타가지고 그냥 복권 사듯이 한 10만원씩 사는 거 쳐박아도 1년만 사고 나머지 잊어먹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으면 지금 1억대예요. 그죠? 만약에 3년치를 샀다. 360만이 샀다. 그럼 얼마예요? 3억 6천이에요. 그죠? 100배면.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2차 전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자꾸 어디 유튜브나 어디 보면서 사고 팔고 뭐 어디가 어떤 거 쓸데없는 거 갖다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일단은 지금은 요 중에서 2분기 순이익 증가한 업종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유틸리티 가장 좋네. 운송도 좋고 철강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다는 일단 공부를 해놔야 되죠. 자, 해놓고 자 보니까 코스피 저점 12일 선행 EPS 12일 EPS 12일 뒤에 실적에 대비해서 선행하는 거예요. 원래 코스피와 EPS는 추세는 동행합니다. 보시면 코스피고 EPS 12일 그럼 추세는 동행하죠. 그죠? 동행을 합니다. 추세는. 근데 주가는 선행을 합니다. 주가는 코스피가 여기가 뭐야? EPS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미리 저점 여기고 21년도 보면 고점이 여기잖아요. EPS 그럼 고점이 더 빨리 오죠.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게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실적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식이 3개월, 6개월 뒤에 좋다고 주식이 실적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EPS가 당연히 그러면 사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3개월하고 6개월도 못 기다려서 돈을 벌겠다면 평생 못 버는 거죠. 저는 10년 뒤를 위해서 3년은 기본이고요. 그죠? 아니면 20년, 30년 뒤에서 종목을 보고 하는 거는 있는데 지금 2016년부터 저는 10년 동안은 10년간은 2차 전지만 집중 아무거나 2차 전지 사놓고 있어도 거액 자산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0배는 기본 갈 텐데 100만 선 1000만이고 1000만 선 1억인데 매매하다가 세월만 가다가 돈은 깨먹자는 거죠. 그래서 자 미리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분기 개선 업종 중에 유틸리티, 운송, 유틸리티가 이게 한국전력, 가스 이런 회사를 말하는 거죠. 유틸리티 업종은. 근데 한국전력 가스는 지금 뭐 조금 근데 얼마 한국전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한국전력 개선되지만 구조적인 게 아니라 워낙 나빴다가 조금 요금을 좀 올려서 좀 나아지는 거고요. 개선이고. 운송은 가격이 워낙 올랐다가 막 코로나 때 엄청 운송이 수혜를 주었죠. 이제 코로나 끝나가고 있잖아요. 운송이 피해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금이 워낙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HMM도 현대상승 막 6, 7만 갔다가 만 원도 안 된 게 다시 왔다가 이거죠. 조금 해서 그래도 구조적이지 가격의 영향이 있게 이것뿐만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운송은 2분기는 좋은데 그 이후에 4분기 이후라든 앞으로 연말 이후부터 이런 데는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성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철강은 중국이 확실히 좋아지면 중국이 경기가 개선 철강이 수위가 크죠. 그래서 철강이 좋은데 포스코홀딩스 개선이 적자에 있다가 개선이 좋아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요 유틸리티나 운송 철강 중에서 매매 좀 길게 중기적으로 여름까지 매매할 수 있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고 나머지는 짧게 하시러 가고 싶으면 저는 이런 관심은 안 가집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관심 가져 그죠? 그래서 확실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돈은 적은데 빨리빨리 매매하려고 이 종목도 좋아 보고 사고 저 종목도 좋아서 이 종목 그러니까 한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도 모자란 돈인데 몇 천이면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좋다 저것도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그걸 사시면 돼요. 펀드는 이것저것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악화 업종이 은행, 에너지, 유통 보면 이런 거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냥 시대가 뒤떨어진 투자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월부터 실적 개선 예상을 기반한 유망 업종 최대 수혜주를 찾으라면 화학이 가장 좋잖아요. 아까 봤죠. 화학이 자 업종별 RSI 좌측이고요. 전월 대비 우측. 그러면 결국은 0 이상, 0 뭐 이상에서 차이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이거 뭐 철강, 비철
중심이잖아요. 정관 정도, 가전도. 가전은 지금 코로나 피해주잖아요. 수혜주는 피해주예요. 가전 기계 무슨 건설부터 기계부터 통신 반도체도 지금 뭐 반도체 무슨 반도체가 지금 좋아지냐고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핸드폰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어제가 애플 올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죠? 그 메모리 반도 데이터 센터 빼고 인공지능 관련된 거 나머지 성장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해 내년에 경기 확실히 좋아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추세적으로 가긴 쉽지 않아. 아직도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2차 전지 팔아가지고 반도체 사라고 이 바보 같은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죠? 2차 전지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 내리고 상관없이 이것은 이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은 공장을 짓고 있을 때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을 때 그 주식은 등락을 하지만 추세는 가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좋잖아요. 조선이 올해 이익이 좋아요. 그죠? 그럼 조선이 좋다 쳐. 좋은데 왜 조선주가 안 가나고요?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나쁜 걸로. 왜? 조선소 도크 짓는 거 봤어요? 조선소는 조선 배 만드는 도크 있잖아요. 이 도크를 정설하는 거 봤냐고요. LCD 공장 지금 파주에 가면 공장 문 닫고 있어요. 거의 공장 폐 한 개씩 문 닫아요. 그죠? 근데 LCD 업체들 뭐 LCD, LED 뭐 LED가 뭐 폴더블 폰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해요. 뭐 고사양 LED가 잘 거짓말입니다. 다 공장을 문 닫고 있는데 시흥단지 가봐요. 그 기계공장 다 문 닫고 있어요. 저 자동차 부품지 문 닫고 있는데 뭐 할 일이 없는데 앉아서 다 놀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많이 놀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왜 사냐고 막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 부동산 아직 멀었습니다. 최고점 대비 한 35% 빠졌잖아요. 1차 빠진 거예요. 반등이란 건 없습니다. 별로. 거래는 되겠다가 부동산은 모찌가 크기 때문에 구찌가 크기 때문에 뭐 주식처럼 확 내렸다 35% 빠졌다 확 올라갔다 또 건져갔다 또 내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워낙 수십억 수억씩 되기 때문에 거래는 바닥 왔다 잠깐 봐도 되지만 추세가 안 가 다시 내려갑니다. 35% 빠진데 또 35% 빠져야만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 제가 2021년도에 TV에 배워서 한다. 부동산 당연히 마이너스 이제 21년도부터 지금부터 마이너스 35% 무조건 빠진다. 그리고 기본 60%는 빠져야 되는데 고점 대비 그래야만 올해는 이제 50이 아니에요. 이제 고점 대비 21년도 고점 대비 60%는 최고점 60%까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예요. 30억 36, 18 얼마에 12억이죠? 반타작 이상이 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가 한 20억 초반 오면 와 싸다고 막 사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엔비디아도 340달러 갔다가 아니다 맞아 테슬라도 414달러 갔다가 4312잖아요. 그러면 280 이렇게 280 나오면 이게 바닥에 사잖아 그죠? 그럼 여기 또 30% 오면 여기도 딱 30%면 30에서 335 그럼 160달러 정도 돼. 여기 바닥이 아니면 여기에 70% 빠지니까 120달러까지 왔을 때 엔비디아는 마찬가지 110달러 왔을 때 그때 사면 사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점 본다 팔고 산다 아니면 산다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화학이다. 화학 중에서 최대 수혜주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수화학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화학 업종에서는 수혜주다. 중국 수혜도 중국 대한유화 중국의 분리막도 많이 나고 앞으로 순수학도 같이 경기가 좋아하는 롯데케미칼 마찬가지고 이수학은 뭐 전고체도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이 뭐 수혜가 됩니다. 여기는 요건 조금 화학의 수혜가 좀 늦어요. 이건 벤젠 쪽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와 연관이 많이 돼 있어 좀 늦는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전고체 관련된 걸로 이슈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 2차전지 화학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요. 그중 2차전지 소재까지 가미가 된 거죠. 저 모멘텀이 같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추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롯데케미칼 보시면 주봉으로 추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여기만 돌파하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이제 그럼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이곳 돌파하면 이제 추세가 잘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추세는 다시 이제 하방 좋고요. 앞으로 장기 추세도 나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세 아마 연봉 기준으로 보면 45만원 당연히 돌파하는 거고요. 2018년 12월 조건.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이니까 10배는 오릅니다. 이게 한 7년 동안 2030년 전에 아마 2027년도 27년도까지 앞으로 5년 정도 뒤까지 아마 100만원 내외로 오를 걸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한유화 있죠. 대한유화도 비슷한데 좀 더 빨리 시작했죠. 대한유화는 롯데케미칼보다. 롯데케미칼 M&A 뭐 자금 사정 이런 것때 늦었고 얘는 좀 더 시작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이것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세가 시작돼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분리막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학은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화학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추세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 왔는데 그래도 이게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못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파할 걸로 보여요. 좀 더 늦지만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누가 사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양극재 공매도천 세력하고 막 싸워서 지금 공매도에서 다 죽어가고 있죠. 이 수학은 외국인들이 질러놓은 거죠. 그죠? 외국인들은 좀 추세적으로 길게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대한유화는 기관들이고요. 롯데케미칼도 기관들이죠. 그것은 좀 중기적, 화학은 중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기관들이죠. 롯데케미칼 기관들이 가고 있죠. 추세. 그리고 기관들은 6개월 정도 보면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외국인들보다는. 그 다음에 대한유한과도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 수학은 외국인들이 시작한 이제 좀 길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외국인 거죠. 이것은 추세적으로 바뀌는 기업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그래서 어제 삼성 SDI가 GM 합작 공장 만드니까 엄청난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업종 지수 화학은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죠. 화학 업종 보세요. 전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달라졌기 때문에 다 이제 이 부분 조정 이거 행보 이렇게 쌍바닥처럼 행보됐죠. 이전 추세가 가는 거예요. 추세. 처음으로 하늘선 안착하는 거죠. 이제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중기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업종이 6,400인가 지금 5천 한 20%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등주는 뭐 2배 한 50%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리스크 적은 종목들 이런 화학 업종들의 핵심 수혜주 중에 성장 엔진까지 단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하고 지금 혼자 잘 안 되신 분들은 제 클럽에 서비스 가입 저희는 330에 한 달에 오시면 주식 선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엄청난 수익을 날 걸로 보여요. 저희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1년 빠르면 1년 짧으면 1년 길면 3년 하면 10배 낸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약속한 거 거의 지켜요. 2025년까지 아무리 못해도 저는 원래는 6, 7년만 10배 낸다 그러는데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1억이면 10억. 이제 3년 안에 낸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